어기고 한국벤처투자, 엔젤펀드 투자기업 18.7% 페어 파이낸셜 뉴스, 엔젤투자 매칭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엔젤투자 매칭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 민주당 의원 남방진시 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엔젤투자 매칭펀드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엔젤펀드 투자기업 507개사 중 18.7%인 45개의 기업이 폐업했다. 이들 기업의 한국벤처투자는 엔젤펀드로 151억 3천만 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29억 2천원만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송 중인 기업 23개사를 제외하면 한국벤처투자는 30개사만 폐업 사를 실시했고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하여 회계 사를 못한 경우는 42개사에 달했다. 또 소송 중인 기업을 제외하면 투자금 회수 기업은 6개사 1억 8,400만원에 그쳤다. 연도별 폐업 기업의 발생 현황을 보면 2013년 5개사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25개사로 급증했다. 피해 투자액도 2013년 7억 8천만원에서 2018년 41억 7천만원으로 급증했다. 폐업 기업의 엔젤펀드 최초 투자 후 폐업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3년 이내에 폐업 기업이 46.3%이며 대부분이 5년 이내에 폐업했다. 엔젤 투자는 창업 또는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 형태로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 등을 해주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것이다. 엔젤 펀드는 정부가 엔젤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엔젤 투자의 투자 안정성을 조금이나마 보장시켜주기 위한 제도다. 엔젤 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정부에서 1대1 또는 1대2로 매칭 투자를 해 엔젤 투자자의 육성과 양성을 통한 건전한 벤처 생태계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고 스타트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시드머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벤처투자는 엔젤펀드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2년 엔젤투자 매칭펀드 투자기업 사후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해당 지침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는 연 2회 투자기업의 경영, 상황 및 엔젤 투자자의 멘토 활동 내역 등을 전수 현장 점검하고 투자기업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벤처기업의 투자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 투자액 증가, 벤처기업 급증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벤처붐 조성에 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벤처 투자 자금의 획기적 증대도 중요하지만 멘토 활동 등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유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입시 비리 등 11개 혐의,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검찰이 오늘 21일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등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강제 수사에 착수한 이후 55일 만에 정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에 나선 것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8월 27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2달이 다 돼가는 여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자 여권에서는 아무 것도 나오는 것이 없지 않느냐고 사실상 검찰을 압박해왔죠. 그러나 윤 총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17일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 많이 틀어막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55일 만인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핵심 피의자인 만큼 검찰은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는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차관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 검찰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김호수 법무부 차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일체 장관 사임한 이후에도 일체 사건을 보고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 검찰국장에게는 사전에 통보를 할 것 아니에요. 김호수 법무부 차관 그 부분도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고 저희들도 보고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그동안 불거진 의혹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비리 3가지로 총 11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설명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설명해드리겠고요. 먼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의 경우 지난달 6일 기소가 됐고 첫 공판 준비기 일도 열렸죠.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이 영장에 적시된 만큼 다음 재판에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검찰이 과연 그럴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검찰 내 공소장 위조 사건 즉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문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지난 4일 중앙형사 3부에서 검사의 문서 위조 사건은 형사 입건할 정도의 중징계 사건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지금 수사가 사실상 중단돼 있는 상황이니 지금 사문서 위조 자소서 한 줄 한 줄 열심히 압수수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은 이르면 모레 영장실질 심사를 열고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또 조국 전 장관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의 속도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는데요. 자칫 야권의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반면 야권은 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고 앞서 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 동생 같은 선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저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또 정권의 눈치 보고 그 영장 기각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저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조국 사태를 제대로 좀 처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고 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의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3일 선3실무협상 논의를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합니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있는 죄 덮기 위한 은폐처, 없는 죄 만들기 위 한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조국 게이트,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모두 덮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공수처 만들어서 조국 부활도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렇게 공수처를 결사 반대하는 것은 다시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 본능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선 다른 야당 특히 바른미래당을 설득해야겠죠. 현재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 2개입니다. 두 안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수사 범위, 기소권 등을 두고 상당수 차이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권은희안도 얼마든지 수용할 여지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일까요? 그러면서 특정인을 언급했는데요. 그와 같은 사람을 수사하려면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황교안 당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에 삼성 비자금 사건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공수처법은 이 리스트에 나와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정치인답지 않은 그런 발언이나 또 문제 제기 등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 45년 지기 고교 동창 사이죠.